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네이버와 카카오, 네카오를 가지고 왔습니다. 현재 시장 빠지는데 얘네들은 올라가죠.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렸던 그 방향 크게 맞으니까. 걔들이 좋으니까 지금 이게 여기에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이에 대한 후속 뉴스만 잘 파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 이거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다라는 소리는 안 하시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보는데 여러분들이 좀 핵심으로 짚으면 좋을 부분이 뭐가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 그리고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께 꾸준하게 강조드렸던 부분이 뭐였죠? 얘네들은 성장주다. 미래 배율을 끌고 오는 종목이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 더욱더 많은 미래 배율을 끌고 오기 위해선 시장의 유동성이 많아야 되는데 이 유동성은 뭐다? 결국에 금리가 결정을 한다. 근데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이 높아지고 있으니까 봐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약간 의구심 섞인 시선들이 조금 있다 보니까는 확률이 높아짐에도 불구하고 가격에 바로바로 반영이 안 되곤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최근 정확하게 저번 주 금요일 어떤 일이 발생을 했다. 미국의 잭슨홀 미팅에서요. 파월 의장이 연설을 했는데 여기서 정확히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제는 정책을 조정할 시간이 도래했다. 우리의 여정의 방향은 명확하다.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 이제 한다. 시장은 이렇게 받아들여질 수 있겠죠. 근데 파월만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고요. 기존의 매파적인 인사들 싹 다 비둘기파적으로 바뀌는 이 페드의 방향성을 볼 수 있었고 대표적으로 공통적으로 하는 내용이 뭐냐 하면은 첫 금리 인하 곧 시작된다. 우리는 경기 침체를 원치 않는다. 물론 물가 지표가 안정적이다라는 가정하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시장이 한번 꿈틀거릴 수 있었던 것이고 이것 때문에 뭐 코인 쪽도 지금 막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던 게 저번 주반의 핵심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중심에 영향을 받는 네카오 같은 경우에는 자극을 안 받을래야 안 받을 수가 없었었겠죠. 그러면 이 내용의 후속이 괜찮다면은 주가는 앞으로 더욱더 많이 올라가면 올라갔지 여기서 이제 주춤하거나 뒤처지지 않을 것이다라고 우리는 생각을 해보기가 되게 괜찮아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금리가 5.5%인데 이 속도적인 부분 좀 보면 일단 9월달 FOMC 확률 딱 보면 어떤 얘기 들려오고 있다. 이게 시카고 상품거래소 기준이거든요. 자, 5.25, 61.5, 그리고 5.00, 38.5. 근데 5.5는 없네? 네, 0%. 그러니까 금리 인하는 거의 사실상 확정적으로 사람들이 인식을 하고 있는 게 현재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선물거를 쓰다 보니까 자기 돈으로 지금 배팅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진짜 신뢰도가 높다라는 거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안정이 좀 보여지면서 첫 금리나 때 좀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될 것이고, 그럼 이제 이후에는 어떻게 될 것이냐? 연말까지 11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FMC가 있거든요. 그런데 11월 달 같은 경우에도 5.25가 금리 인하 한 번인데 없네? 예, 한 번 더 금리 인하한다에 100% 잡혀 있고요. 12월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2월에서 조금 특이한 점은 뭐가 있냐면은 25bp씩 3번 0.75의 금리 인하를 한다면요. 4.75가 맞거든요. 근데 4.75의 확률이 너무 낮아요. 그 이야기는 1.00% 금리 인하에 대한 확률 지금 되게 높게 시장 사람들은 바라보고 있구나. 78.7%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금리 인하가 호재는 맞는데 25bp보다 50bp 인하에 대한 시점이 훨씬 더 큰 호재이기 때문에 이때 어떻게 보면 꽤 많은 상승이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럼 연말까지 작게나마 3번 그리고 이 중에 한 번은 조금 크게 움직일 수 있겠구나. 요거 생각을 하면서 올해 전략 구축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론 내년 것도 보면 좋죠. 하지만 일단 올해가 중요하니까 내년은 좀 많이 멀었잖아요. 그래서 이걸 좀 보시면서 여러분들 전략을 생각하는 게 가장 베스트가 아닐까 싶은데 좋아요. 이대로만 유지되면 그냥 꾸준하게 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네카오 같은 경우 지금 뭐 효율화 노린다 얘기 들려고 있죠. 이게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구체적으로도 도움이 될 수 있어서 이 역시도 높게 평가를 해보기 되게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걸 통해서 이제 네이버와 카카오 수급은 또 어떤 걸 보면 좋을지 말씀드리면 일단 외국인 제가 주구장창 말씀드리고 있죠. 이것도 지금 달러 가치 많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달러 팔고 원화나 뭐 엔화 같은 이 미국 자산 이외의 걸 매수할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게 만약에 주식 쪽으로 연결된다면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는 폭발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게 할 수 있는 핵심 내용 중에 하나다. 외국인 들어오면 될수록 여러분들 조금 더 편안하게 보는 거 아주 좋습니다. 자,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올라가게 된다면은 이제 9월 중심으로 한 번 정도 이제 쭉 보시는데 예시로 볼 수 있는 게 뭐다? 일단 여기 올해 3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작년 10월 달 선반영으로 올라갔던 거. 박스권 일단 보시고요. 근데 이제 나는 이런 단타가 아니라 조금 길게 좀 극대화 수익을 창출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은 이건 제가 이제 이전 영상을 통해서 많이 예시로 말씀드렸던 부분이죠. 2019년 2.5%의 금리에서 꾸준하게 인하한다는 소식이 들려오고 실제로 보여지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올라가고 올라가는 모습 보여지게 되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금리 인하가 계속해서 진행이 된다면은 돈 푼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때마다 조금씩 이렇게 올라가는 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약간 적금식으로다가 금리 인하의 끝이 보여진다라는 게 보여질 때까지 끌고 가보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지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리고 인하의 끝 보여진다라고 하면은 이때 이제 매도 진행하시면은 얼추 고점 부근에서 이렇게 완만해지는 거 다 먹고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이고요. 다만 여유가 많아야 됩니다. 못해도 25bp씩 금리 인하를 하잖아요. 그럼 현 시점에서 11번은 진행될 겁니다. 최소한. 근데 1년에 FOMC가 11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 이상 끌고 가는 전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이제 1년 동안 뭐 지금 올라가는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0%, 200%는 그냥 기존 나오는 게 되게 많았었잖아요. 이렇게 먹을 수 있다면 좀 길게 투자하는 거 괜찮다 하시는 분들은 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아무튼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말씀드린 걸 바탕으로 현재 왜 좋은지를 잘 알고 맞춰가시면 좋겠는데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이걸 글로 쓰면서 오늘의 영상도 마치도록 하면은 일단 저번 주 금요일 좋은 내용이 나오게 되었다. 그래서 이게 유지가 된다면은 그저 편안하게 이제 그냥 보시면 된다. 그리고 수급은 외국인이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물가 지표가 갑자기 위를 향해서 튀는 것만 안 나오게 된다면 이거는 최고의 호재다라고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첫 금리 인하가 된다든가 아니면 이제 50bp 인하가 된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조금 속도가 붙는 거 생각하시면 되고요. 난 단기보다는 중장기를 원해서 여기서 제대로 된 걸 먹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신다면 금리 인하의 끝까지 버텨보겠다라는 마인드로 첫 금리 인하 이후부터 홀딩을 하면서 1년이고 1년 반이고 쭉 한번 보시는 거 요거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네이버와 카카오 쭉 봤는데 어떻게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자, 마무리로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고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린다라고 말씀드리며 이상 주식 정리해드리는 주정남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두 내일 다시 뵙도록 하고요. 남은 시간 이번 주 한 주 화이팅입니다.